안녕하십니까. 무울주의 관계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. 그래서 결혼은 뭐 배우자운 말고도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의 관계를 통틀어서 좀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또 어떤 궁합이 괜찮고 또 어떤 궁합은 좀 피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네, 무울주는 이제 사람을 만날 때 기본적으로 축토, 자수가 있는 사람을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이게 배우자도 마찬가지고 애인 사이도 마찬가지고요. 일반적인 친구 관계, 일적인 관계도 해당이 됩니다. 물론 축토 자수가 있다고 항상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의견 갈등이 생겨서 마음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나랑은 좀 안 맞는 사람이구나. 이런 판단이 드실 겁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지에 축토, 원진 관계죠. 그리고 자수가 있는 사람을 좀 피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럼 이런 사람들이랑 결혼을 하면 어때요? 오래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근데 의외로 무홀주는 일지에 축토가 있는 사람들 있죠. 뭐 기축, 개축, 신축 이런 사람들과 잘 엮이는 경향이 많습니다.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두고 결혼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관계가 썩 좋다고 보여지진 않아요. 좀 갈등이 있는, 갈등이 지속되는 관계이고 주말 부부로 지낼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한 3년 정도 잘 살다가 4년, 5년 지나다 관계가 소원해져서 따로 살게 되는 관계가 서먹서먹해지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특히 무 여자는 이거는 사주마다 차이는 있어요.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뭐 다른 영상에도 언급을 드렸지만 이 배우자 자리를 조금 강하게 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나보다 좀 약한 남자를 만날 확률이 높겠습니다. 그래서 축토 자주가 있는 사람 되도록 좀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하고요. 이 상대방 사주와 대운을 반드시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나의 철학과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기를 원하거든요. 그러니까 나의 그릇, 철학, 그러니까 내가 지향하는 세계가 있는데 그게 뭐 역학이든 철학이든 어떤 거든 간에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조금 비슷한 사람과 어울리려고 어, 노력을 많이 합니다.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면 되게 마음이 충족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되게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허송세월 보내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. 회의감이 많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사주, 좀 사주 구조가 그릇이 큰 사람, 격국이 좀 큰 사람, 소통이 잘 되는 사람, 그러면서 좀 대운도 받쳐주는 사람이면은 좋겠습니다. 배우자도 마찬가지죠. 그 다른 영상에도 올렸지만 사랑만으로 결혼해서 후회하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. 이거는 무호일주가 아니라 다른 일주도 해당이 되지만 특히 무호일주는요. 결혼할 때 궁합, 상대방 사주를 잘 살펴야 됩니다. 사랑이 앞서서 결혼을 하게 되면은 궁합을 안 보고 사주를 안 보고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. 잘 살피고 결혼을 해야 돼요. 그리고 아까 이제 언급을 드렸지만 그릇과 철학이 비슷한 사람과 어울릴 것. 이거는 자기 만족감에 도움을 줍니다. 그러니까 그릇이 안 맞아. 너무 시야가 좁거나 편협하거나 아니면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랑 못 어울립니다. 그런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화딱지가 크게 나요. 화가 크게 납니다. 그래서 그 관계적으로 봤을 때 좀 거리감이 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릇과 철학이 좀 유사한 사람과 어울리는 거,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. 상대방이요, 간사한 구석이 보이면요, 약간 얍삽하다, 간사하다, 속이 좁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내팽기고 싶은 무홀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런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는 사람. 직장으로 볼까요? 예를 들면은 게으른 사람들 있죠. 게으르고 자기만 생각하고 중요할 때 요리조리 새는 사람들 있죠. 그런 사람들은 무홀주한테 걸리면 큰일 납니다. 못 참아요. 무홀주는. 특히 직장 상사라면 그런 부하 직원이 있으면 염두에 두고 끝까지 그거를 잊지 못합니다.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해요. 그렇게 간사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은요, 마음에 두고 결정적일 때
터트릴 수가 있습니다. 조심해야 되고, 이런 자기와 철학이 뭐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긴 하지만 자기와 철학이 비슷한 사람들과 어울리면 상당히 평온을 찾습니다. 평온과 평정을 찾는 모을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배우자 선택할 때 아니면 뭔가 나랑 친한 지인, 친한 관계, 친구를 선택할 때도 상대방이 어때요? 역학에 좀 관심이 있고 종교도 좀 불교 쪽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도 불교적인 성향이 강한 모을주니까 상대방도 불교면 더 좋고요. 그 상대방의 집안이 조상묘도 관리하고 조상 성묘도 잘 지내고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완전히 이런 거 내팽개치는 집안 있잖아요. 이런 거, 사주 이런 거 안 믿어. 관상, 뭐 풍수 이런 거 안 믿어. 이런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은 피곤해져요. 무울주는. 그거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. 가치가 안 맞아서.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호는 그 조상운이 강하고 조상운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런 거 성묘, 차례, 역학적인 에너지가 강한 집안에서 태어난 무울주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런 동등한 그런 기운이 있는 사람과 어울리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근데 나는 그런 거 관리 안 해. 우리 집안 어디 있는지도 몰라. 조상 터가. 할머니 할아버지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. 그냥 화장해서 그냥 저기 물에다가 뿌렸어요. 이런 집안이랑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. 망하는 징조예요. 그래서 잘 보고 이런 가치관, 철학, 역학적인 부분도 잘 보고 결혼하는 게 중요합니다. 그럼 다음 슬라이드는요. 그 무홀주랑 조금 잘 안 맞을 수 있는 궁합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궁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무호, 의류, 기사로 된 삼주예요. 그리고 경자, 기묘, 개로 된 삼주입니다. 딱 보면은 지지에서 충이, 좌우충이 일어납니다. 불안하죠. 결혼한다고 봤을 때 이런 사람을 애인으로 뒀는데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? 그것도 올해 결혼을 한다. 올 내년에. 말리고 싶어요. 하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, 저는. 자신 있게 하지 말라고 할 겁니다. 그리고 물론 이제 이 대운도 살펴봐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에서 이렇게 충이 강력하게 좌우충, 묘유충, 사이충이 일어나면 오래 못 갈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사주를 살펴보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. 보통 내담자들 분 중에 사주를 결혼을 해서 막 15년, 20년 뒤에 결혼을 해서 사주를 처음 온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근데 다 후회하는 게 이걸 미리 알았을 걸. 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. 근데 이해가 가요. 왜냐면 사주는 현실을 반영하거든요. 과학보다 더 과학적일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뭐 미신이다, 뭐 풍수는 맞지 않는다, 뭐 이렇게 비아냥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그걸 몰라서 이해를 못해서 하는 경우고 사주를요 안 믿는 사람도 풀이를 제대로 해주잖아요. 그럼 깜짝 놀래요. 놀라 자빠져요. 이걸 왜 몰랐지? 내 인생을?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겁니다. 근데 사주를 보면은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나의 앞에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도 큰 윤곽이 나오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미신이 안 믿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. 한 번쯤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지에서 충이 3주에서 일어나기도 힘든데 1주만 해도 강한데 특히 1주, 월주라면 가장 중요한 자리죠. 이 2주에서 일어나도 되게 강한데 3주가 다 충이 일어납니다. 맞지 않는 궁합이죠. 그리고 경자일주랑 기본적으로 안 맞아요. 상관이 강해요. 무을주랑. 그 상관이 강해서 무을주가 봤을 때 조금 괘씸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 경자일주가 봤을 때도 너무 에너지가 무가 강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. 그래서 서로 맞지 않는 그런 조합이에요. 강하게 부딪히게 되죠. 일적으로나 애인 관계로도 아주 힘든 관계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특히 결혼을 할 때는요. 일지에 원진이 있느냐, 그 충이 있느냐를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. 근데 그런 오히려 원진이 있어서 끌릴 수도 있거든요.
아니면 충이 있어서 끌릴 수도 있어요. 그런데 결혼은요, 다른 문제입니다. 애인 관계일 때는요, 마음이 안 맞고 충돌하면, 갈등이 생기면 그냥 며칠 안 맞으면 풀리잖아요. 결혼은 그게 안 됩니다. 또 애도 생기잖아요. 애까지 있는데 둘이 충돌하는데 또 애가 자라면서 싸우는 거 보잖아요. 이것도 가정이 불화로 돼가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도 궁합이 맞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. 여러 가지 면에서. 그러니까 이 집안의 웰빙을 위해서도 궁합이 맞는 사람과 사는 것은 이 조상묘, 좋은 집터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에 다른 주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